안녕하세요.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. 오늘 살펴볼 기업은 자기 혈당 측정기로 유명한 주식회사 아이센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파트 1. 회사 개요입니다.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볼게요. 2000년도 5월 4일에 설립된 회사로 자가 혈당 측정기와 현장 진단기와 같은 화학 및 바이오 센서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연결 종속회사는 10개사 정도가 되는데 홍콩과 지향수 등 해외에도 거점을 마련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차근식 외 8인이 24.82%의 비중을 갖고 있고 아크레이가 10%, 자사주가 0.16%, 그 다음에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가 6.53%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아이센스는 0.12%로 SD 바이오 센서나 클래시스에 비해서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코스닥에는 2013년도 1월 30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습니다.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매출 유형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품과 상품, 기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품의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혈당 측정기 및 스트립, 당화 혈색소, 분석기 및 카트리지가 전체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살펴봐도 수출의 비중이 약 80%, 내수의 비중이 약 2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아이센스라는 기업은 국내보다는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어서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. 우선 사업 개요를 보면은 누구나 자신의 혈당 수치를 자신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혈당 측정기 부문과 병원용 장비인 현장 진단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판매 전략을 살펴보면은 한 시장 내 혈당 스트립 호환의 문제 때문에 한 업체가 다수의 디스트리뷰터를 두기 힘들지만 당사의 경우 독점 혈당 스트립 공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브랜드와 다양한 ODM 파트너를 통해서 한 시장에 당사 여러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아이센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, 상각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실제 그들의 합을 다 더하면 고정비는 37%, 변동비의 비중은 63%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변동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비중이 가장 높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트 2, 재무제표 분석입니다.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.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. 우선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자본은 13%씩 성장할 때 부채는 그보다 높은 17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금은 굉장히 작지만 2021년도에 자본금이 6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0.3% 정도의 증감이 예상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21년도를 보면은 자본금은 69억 원일 때 부채는 1,444억 원,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2,683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. 실제로 2017년도에 14.5%로 시작했는데 최근에 2021년도에는 14.9%로 거의 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도 큰 편차 없이 14%에서 15%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측 상단을 보면은 매출액은 11%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9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.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20%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
다행히 2018년도에 가장 높은 28.5%보다는 실제 2021년도에는 21%대로 그래도 매출채권 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출액은 매년 10%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8%씩 성장한 것도 아래의 그래프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하고요.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우선 좌측 상단에 보면은 매출액과 유형 자산 그리고 무형 자산의 성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은 매년 10%씩 성장할 때 유형 자산은 15%씩 성장했고 무형 자산은 마이너스 8%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유형 자산의 비중은 2020년도 기준 73%, 무형 자산은 6.1%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유형 자산이야 아이센스가 당연히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. 하지만 무형 자산의 비중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에서 개발비와 영업권, 그다음에 회원권 등으로 인해서 실제 이 회사가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. 5년치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. 2017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었는데 계속해서 50원씩 증가해서 2021년도에는 3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주당 배당액은 매년 31.6%씩, 현금 배당 수익률은 25.4%씩, 그리고 배당 성향은 16.4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2.94%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2021년도 기준 현금 배당 수익률은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배당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주식보다도 굉장히 꾸준히 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최근 5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매출액은 11.2%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도 같은 수준인 11.2%씩 성장을 했고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1.1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판관비는 12.2%씩 성장을 해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8.6%씩 성장을 했고 당기 순이익은 16.9%씩 매년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고 2019년도에는 ROIC가 12.88%, 2020년도에는 14.44%로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더 좋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그보다는 낮은 9.45%의 ROIC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2021년도 기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5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어떤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A 사분면에 속했다고 보면은 2020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안쪽 깊숙한 A 사분면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 2021년도에는 그보다는 후퇴해서 B 사분면과 C 사분면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. 우리는 그것을 단기 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년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2021년도와 예상되는 2022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9년도와 20년도의 영업 활동의 질과 21년도와 22년도의 영업 활동의 질을 비교해 본다면 과거가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최근에 주가에 대해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우선 6%씩 성장할 때 단기 순이익은 그보다 높은 17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이 11%씩 성장할 때 아이센스 주가는 3%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코스닥에 투자했다면 아이센스를 5년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우리는 그것을 프리 캐시플로우, 즉
잉여 현금 흐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, 19년도, 20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고 캐펙스가 낮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2021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큰 수준의 캐펙스 약 476억 원이 투자가 되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2022년도에도 2021년도보다는 조금 상황이 개선되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K거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6%씩 성장할 때 캐펙스는 5%, 잉여연금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어서 마이너스 100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트 3.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. 우리가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사경인 회계사에 S1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. 우선 현재 주가가 주당 32,250원인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22년도의 예상 ROE가 11.53%인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5,000원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주가 대비 조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오늘의 한 줄입니다. 10%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센스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성장성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한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디스트리뷰터와 ODM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실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많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에서는 조금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매년 주당 배당금이 최근 5년 동안 50원씩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 또한 실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센스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